한인사회 시민운동가들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워싱턴 DC에 모였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인도 커뮤니티와 함께 광복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요커들의 한국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비전제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교통 위반 티켓 발부가 급증했습니다.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의 양식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시민운동가들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워싱턴 DC에 모였습니다. 미국의 유태인들처럼 미 정치권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하얏트 레전시 호텔. 미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곳에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연방의원 12명이 모였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이들이 단체로 의사당 밖으로 회동한 일은 극히 드문 일로 이들은 제1회 미주 한인 풀뿌리 운동 갈라에 초청된 것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첫 신호탄이 될 이번 행사엔 미 연방의원들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한미 정치인들과 13개 주에서 모인 한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But a community that has transformed some of our communities in a powerful, positive way. And so I am proud to speak about the Korean community not just simply among Koreans, but to speak about the Korean community elsewhere as an example of what we want to achieve.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안호영 주미 대사는 미주 한인들의 이 같은 풀뿌리 움직임이 미 정치권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만하지 말고 계속 이 관계를 좋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동포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그레스루스 컨퍼런스라는 걸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찬에 앞서 열린 풀뿌리 로비 운동에선 시민참여센터 인턴 학생들과 미주 한인 단체들이 연방 의원들 사무실을 방문해 한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15,000개를 할당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 청원서를 전달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 같은 대규모 풀뿌리 로비 활동은 유태인을 제외하곤 한인들이 처음이라며 지금의 미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에이펙의 표석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목소리가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워싱턴은 그야말로 미국의 심장부입니다. 이 심장부에서 효과적으로 전국이 조직화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의 소수계가 아니고 미국 사회에 인정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 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도 열려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에게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인도 커뮤니티와 함께 광복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복절 행사와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전통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5일 광복절 행사. 퀸즈 한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광복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에 개최되는 광복절 행사는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한국과 광복절이 같은 인도 커뮤니티와 함께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인도 양국 총영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광복절 행사와 더불어 각국의 전통 공연과 합동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퀸즈 한인회 유재봉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인도의 식민의 아픔을 공유하고 아시안 이민자들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인도 커뮤니티와 함께하게 됐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때 양국이 합쳐서 하면은 문화 행사를 처음엔 문화 행사 시작을 하지만 이게 결국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15일 오전 11시부터 뉴욕 효신 장로교에서 한 차례 더 광복절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한인 단체장들만 참석하는 자리가 아닌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요커들의 한국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2세들이 직장을 찾아 한국행 러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기였던 원어민 영어 강사가 감소한 반면 대기업 연구실에 지원하는 2세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어제 발표한 2014년도 상반기 사증 발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6월 말 뉴욕 총영사관을 통해 뉴욕 일원 미국인들이 발급받은 한국 상용 비자와 취업 비자는 총 8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비자 종류별로 보면 단기 취업 비자 취득 건수가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8건보다 무려 48.3% 늘었습니다. 사업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 건수도 약 5%가량 증가한 1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은 취업 비자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 발급된 E2 비자 경우 학원 회화 강사 비자는 137건으로 공립학교 보조 교사 비자 44건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 취업 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고 한국 업체들은 한인 2세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한국행을 행하는 2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비자 취득 건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단기 취업 비자 증가세가 대폭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정성과 열정이 있는 곳에 표심이 움직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의원 제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중국계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수십 명의 중국계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 제리챈 중국인 연합 전 회장과 조지우 타이완 센터 회장 등 중국계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플러싱 타이완 센터를 방문한 정승진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아시안 최초로 뉴욕주 상원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제리챈 전 회장은 40년 넘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을 만나봤지만 정 후보처럼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중국계 유권자들과 함께 탁구를 치며 개별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의 이날 유세는 상대 후보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에게 맞불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 후보는 진정성 있는 전략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정 후보는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중국계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지역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열망하는 분위기가 많이 느껴진다며 특정 기성 정치인이 아닌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후보는 오는 9월 9일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스타비스키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경범죄만으로도 추방당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으로 추방 명령을 받는 영주권자도 있습니다. 뉴욕주 셰리프국은 최근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의 신병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민 당국으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셰리프국 연합은 최근 각 지역 셰리프국의 이민당국의 요청인 불체자 48시간 추가 구금에 거부 의사를 표명할 것을 권고하다라 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를 사법심사나 체포영장 없이 마구잡이로 이민당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연방당국은 그동안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시행으로 모든 용의자의 지문 정보를 각 로컬 경찰이 이민당국에 통보해야 하고
이때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면 지역경찰은 이민자의 신병을 이민 당국에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 이민자의 수감 기간이 끝난 후 48시간 동안 추가 구금을 요청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경범죄로 구금됐더라도 추가로 이틀이라는 시간을 구치소 등에서 보내면서 이민 당국으로 신병이 인계돼 추방되는 경우가 속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48시간 추가 구금은 의무사항이 될 수 없다는 최근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각 지역 경찰별로 찬반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뉴욕시가 비전 제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교통 위반 단속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한 티켓 발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강화된 단속으로 보행자 안전이 시료를 거두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상반기 뉴욕시 교통 위반 티켓 발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현저히 늘어난 것으로 대중교통 시민단체 교통대안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중 과속 티켓이 32%로 가장 많이 발부됐고 양보 규정 위반 차량 적발도 무려 153% 늘었습니다. 이 같은 단속 덕분에 보행자 사망 사고는 지난해 87건에서 올해 70건으로 19% 줄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지 않은 작은 규모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6,771건에서 6,286건으로 7%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별로 과속과 양보 규정 위반 티켓 발부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이사이드 지역에서는 과속 단속이 집중적으로 강화됐고 반면 백구경찰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 과속 티켓 발부보다 올해 21%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양보 규정 위반은 48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11경찰서의 경우에는 과속 적발이 지난해 70건에서 올해 294건, 양보 규정 위반도 89건이 늘어난 1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폴 스틸리 와이트 교통대안 사무총장은 각 경찰서장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결국 보행자 안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쓰시는 세관 신고서의 양식이 변경됐습니다. 가족 관계란에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동성 파트너의 경우도 가족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면세 혜택의 범위도 커지게 됐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은 어제 세관신고서의 첫 문단에 나오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한 새 양식 발급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양식에는 한 가족이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만 설명돼 있을 뿐 가족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설명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양식에는 가족을 핏줄, 혼인, 가정관계, 입양으로 연결돼 같은 가구에 사는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식에는 설명돼 있지 않지만 기존 규정에는 가족을 핏줄, 혼인, 입양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정의했던 것에서 가정관계를 추가해 확대했습니다. 세관보호국 발표에 따르면 가정관계는 위탁 아동이나 의붓자녀, 이복 형제와 법적 후견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장기간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이거나 동성 파트너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가족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 혜택의 범위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별도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1인당 면세 한도액인 $800에 훨씬 못 미치는 일행이 있더라도 한도액을 넘긴 사람은 세금을 내야 했지만 변경에 따라 가족으로 인정받게 돼 한 장의 세관 신고서를 사용하게 되면 한도액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대통령 제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결의안 통과의 여세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부여하는 결의안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년 오바마 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이것은 당을 떠나 헌법 수호의 문제라며 어떤 법을 실행하고 어떤 법을 바꿀지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놔둘 것이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쇼라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의 한 행사장으로 향하던 중 이 소식을 접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경제 현안을 다뤄야 할 시간에 자신을 제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타결하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캔사스시티 연설에서 항상 비난만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제소 계획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지지 세력의 결집과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이탈을 우려한 베이너 의장이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여전히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